네, 정지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르스 변이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고요?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일명 이 메르스가 국내에서 유행을 하면서요. 이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난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네. 바이러스의 변이가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 이 중동에서 유행을 했던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유전적으로 변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네. 실제 이로 인해서 감염력과 또 치사력 등에도 영향을 미쳤을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메르스 진단을 받았던 환자 8명에게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취한 객담 등의 이 검체를 이용해서 메르스 바이러스 표면의 이 당단백질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변이가 이 감염력과 치사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이거 정말 큰일 같은데요. 네, 물론 감염 확산과 또 치사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면 정말 큰일임이 확실합니다. 네. 하지만 또 아직 속단할 단계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는데요. 이주실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 0.1%의 변이가 어떤 전파력이나 어떤 독성의 차이를 가져올 만한 변이는 아니라는 것이 이 전 세계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원장은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치명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이게 변종이라고 봐야겠지만 네. 다른 문제 없이 바이러스 유전자만 조금 변했다면 이 단순 변이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의료원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에서 분리된 어떤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유전자 분석 등 앞으로 이제 바이러스 특성을 규명을 하고 또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물론 큰 문제 없는 변이 수준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변형을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얘기만 들어도 많이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예, 모쪼록 추가 연구로 분석 결과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소비자 시민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줄여서 소시모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서울 시내 헬스장의 위법 행위를 잡아냈다고 합니다. 기자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소시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1월부터 이제 6달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불만을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서울의 헬스장 86곳 중에 57%에 해당하는 49곳이 실제 환급 불가를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이 환급 비용을 이 고객에게 부담하는 등 이런 부당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계약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실제 이 헬스장 이용 계약을 이 중도에 그만둘 때 소비자에게 카드 수수료를 떠넘기는 등 이제 부당한 위약금을 강요한 곳은 총 32곳으로 전체의 37.2%를 차지했습니다. 네. 또 환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그런 경우는 총 29건, 33.7%로 조사됐습니다. 네, 부당한 카드 수수료 요구 그리고 환급 거부는 방금 위법 행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행 규정에는 정확히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요, 이 헬스장을 이용을 하다가 개인 사정 때문에 중도에 그만두게 되더라도 실제 이용한 만큼의 비용을 내고 그 다음에 그 계약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면 나머지 돈은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헬스장은 아예 환급을 거부하거나 또는 규정보다 많은 그런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고요. 규정에도 없는 카드 수수료를 떠넘기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네. 소시모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 그리고 또 처벌 규정이 아주 미흡한 실정이라고 전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런 체육시설의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을 아주 신속하게 좀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사실 헬스장이 한 달씩 등록하는 것보다 6달, 1년 한꺼번에 등록하면 훨씬 싸지 않습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이런 점 때문에 미리 긴 기간 등록했는데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됐을 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정 보완이 좀 시급해 보이네요. 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가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이 직접 만드는 만큼 의미가 참 있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일명 미지센터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기획하는 이제 국제 기획 프로그램을 지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지센터는 이것을 제7회 국제교류 기획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지금 붙인 상태인데요. 오는 2월 17일부터 4일간 센터 내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요, 이 참가자 42명이 공연예술과 관광문화, 교육, 또 디자인이나 미디어, 스포츠까지 아주 다양한 각종 분야에서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대부분 해외 문화 탐방이나 또는 이 단기 해외 봉사 활동에 그쳐서 이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는 그런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그리고 참가 청소년들이 설정한 특별한 주제가 또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그 참가 청소년들은요, 이 세상을 담은 7가지 아이디어를 주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전조사와 주제 연구 등의 그리고 이제 토의 등을 거쳐서 프로그램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세세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고등학생 연령의 이 청소년들은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은 미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이번 달 22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현재 청소년들 방학 중에 있죠. 말 그대로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또 개최할 수 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일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유익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청소년들 이번을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정주윤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정주윤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